네, 언니 유정팀과 오늘의 영웅군 남녀 배우 모셨습니다. 잠깐 우리 핸드폰 살짝 내려놓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언니 유정이 이제 개봉을 하고 여러 차례 관객분들 만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영화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좀 마음이 복잡하시고 또 무거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영화 함께 만드신 분들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영화를 좀 더 잘 간직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유정이라는 영화를 만든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언니유정에서 희신이 역을 맡은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유정에서 기정 역할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유정에서 유정 연기한 박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유정의 이제 관람을 한 남유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남윤수 배우님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부터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언니유정이라는 제목을 보고 뭔가 어떤 언니의 유정일까라는 생각만 하고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사회의 이면들을 잘 보여준 것 같다.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 스스로만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도 잘 보고 배울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윤수 배우님이 어떻게 언니유정 팀과 또 인연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신 걸까요? 제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셨고 저희는 사실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뵐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저도 어쨌든 영화를 찍었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님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다, 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랜만에 진짜 거의 처음으로 연락을 드려서 좀 이렇게 영화 같이 보고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선뜻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사실 만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서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입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대로 또 많이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남윤수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영화 전문지죠. 신의식이 뽑은 올해의 신인 배우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언니유정 팀이 개봉 후에 또 지방에서도 관객분들을 만나고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관객과에 대한 통해서 관객분들과 얼굴 맞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시간들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배우님들에게도 되게 큰 감동의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영 배우님부터 GV 하면서 어떤 감정들 느끼셨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GV를 다 같이 빠지지 않고 함께 다녔는데요. 그 GV 가는 곳마다 극장도 되게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와주시는 분들도 다양해서 질문들도 늘 새롭고 물론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좀 몰랐던 언니유정에 대해서도 되게 깊게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고 언니유정이라는 영화가 뭔가 끝날 때도 계속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하은 배우님 어떠세요? 저도 관객분들의 새로운 생각들,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또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언니의 생각이나 이제 네,
이영 배우님 생각이나 이경 배우님 생각이나 감독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들으면서 저도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경 배우님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GV 다니면서 되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더 알아봐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희진이에 대해서 이런 GV를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그 관객분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저희 영화 보시고 많은 생각들을 해주신다는 것들이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GV 하면서 만나 뵈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남윤수 배우님과의 이 팀과의 인연을 언급했을 때 저도 이 행사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귀동냥으로 엿드는 건데, 우리 이경 배우님이랑 남윤수 배우님이 예전에 인간 중독, 인간 수업 드라마에서 만나신 적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경 배우님 잠깐 그 얘기도 들려주시죠. 인간 중독은 아니고 인간 수업이라는 남윤수 배우분이 주연인 드라마에 저도 신인 때 같이 출연을 했었던 기억이 오랜만에 떠올라가지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멋있어요. 네. 참고로 하은 배우님 그리고 이경 배우님, 남윤수 배우님 세 분 다 동갑이라고 또 전해 들었고요. 그 넷플릭스 가시면은 인간 수업도 보실 수 있고 인간 중독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취사 선택해서 즐겁게 관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작품은 단편 작업들을 통해서 특히 독립영화 진영에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기도 해요. 보셔서 너무 잘 느끼셨겠지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영화가 언니 유정이고, 배우님들의 열연만큼이나 감독님의 뚝심도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일이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받는 순간들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요. 감독님 이렇게 첫 작품 세상에 꺼내놓고 지금의 심정은 어떠실지 소감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찍기 전에는 찍었으면 좋겠다. 찍었으니까 어딘가에서 상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영하고 나니까 개봉이란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용산 살거든요. 그래서 제 언니 유정이 용산 CGV에서 첫 주에 계속 걸려 있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영화를 봐주러 오실까 궁금해서 한 4-5번 개인적으로 혼자 티켓을 끊어서 그냥 극장에 가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또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도 다 남아서 한 분 다 봐주시길래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도 되게 감동도 받았고, 요즘에는 얼른 빨리 다음 작품을 또 찍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이 팀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벌써 과거가 되긴 했지만 개봉하는 전날이 비상계엄이었어가지고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뭉근한 사랑으로 더 오래 극장에 걸려서 관객분들 만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주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도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SNS 채널들에 언니 유정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또 배우님들 감독님 보시면서 또 기운 내실 거고, 또 새로운 관객분들도 영화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의 응원을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객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관객분들 몇 명이죠? 우리 몇 명 선물 드릴 수 있죠? 5분께는 겨울철 필수품이죠. 립글로스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립밤인지 확인했는데 립글로스라고 하고요. 입술 반짝거리는 거 괜찮으신 남성분들은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의 기회는 우리 남윤수 배우님께 드릴게요. 그럼요. 여기 계신 네. 저도 질문 제가 할 줄 몰랐는데 이 영화에서 소의 아동 그리고
청년의 이야기가 중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의 남자의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왜 안 나왔는지, 그리고 이 세 분의 배우의 케미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사실 윤수 배우님이랑 저랑 그 학교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었고 제자셨는데 그때 수업 때 작품 감상이라는 수업이었어서 영화를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어떻게 봐주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남성성을 약간 막 고의적으로 막 배제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고 윤수 배우님도 작품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관객분들께서도 봐주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느껴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영화가 미스테리 같이 보이지만 그 끝날 때쯤에는 누구랑 뭐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 친조카가 태어나면서 썼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잉태나 출산이나 탄생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몰랐던 가족이 좀 서로를 알게 되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좀 능력이 뛰어났다면은 모든 걸 아우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좀 어쨌든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느라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케미는 세 분 배우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경 배우님부터 하은 배우님과 예영 배우님과 어떠셨는지. 이번 작품 통해서 언니 예영 언니랑 하은이를 처음 만났는데 진짜 예영 언니도 되게 너무 부드럽게 저에게 슬며시 다가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편하게 언니랑 같이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하은이랑은 나이도 친구다 보니까 진짜 뭐 역할상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되게 현장도 재밌게 촬영했었어가지고 케미는 제일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럼 하은 배우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저는 언니가 이제 예영 배우님은 정말 언니로서 현장에서 저희 너무 든든하게 잘 챙겨주셨고 진짜 자연스럽게 저희가 닮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같이 연기 호흡하면서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태프분들도 닮았다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편하게 촬영을 했었고요. 이경 배우랑은 정말 이게 어떤 영화의 매직처럼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라고 써져 있으면 실제 배우도 이 친구도 저한테 특별한 친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 확 이렇게 친해지고 네, 편하게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영 배우님.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씩 만나게 되는데 동생들을 만날 때 한 번도 둘이 같이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날 때마다 동생들이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일 때가 많았어서 늘 그게 굉장히 좀 멀리서 좀 뭔가 가슴 아프게 보게 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GV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막 깨발랄하고 좀 편하게 다닌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좀 현장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같이 해서 즐겁고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요. 이게 또 언니요정 꼭 GV를 봐야 되는 게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봐야지 배우님들 이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영화만 보고 나가면 그거는 도저히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풍경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수 배우님 혹시 첫 질문 해주셨는데 립글로스 필요하세요? 괜찮으시면 네 관객분들한테 한 개 더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관객분들 어떤 게 좀 궁금하실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감독님이 살짝 힌트를 주신 것처럼 언니 요정은 보고 싶은 거를 끝까지 안 보여주는 영화기도 하고 안 보고 싶어하는 거를 귀엽고 또 보여주는 영화기도 해요. 그 연출자의 선택에서 이 영화의 많은 방향들이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서 배우들이 최대한의 동력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그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돌아가시면서 감독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왜 보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 더 스스로한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영화의 답을 찾아 나가는 관객분들 각자만의 여정을 또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는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이 영화의 순간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뒤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기정이가 먼저 자백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기정이가 먼저 얘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 자수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게 맞을까요, 혹시? 네. 기정이는 일단 희진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고 어떤 희진이가 정말 유일한 탈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사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잘 없는 친구인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어떤 자기만의 그런 격동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언니와의 가족의 안정감에 대한 결핍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핍들이 한데 모여서 그게 충동적으로 그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켜주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배우님? 감독님.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유정이가 정말 긴 시간 기정이를 지켜줘 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기정이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충동적이지만 되게 마음속에 있던 용기 같은 걸로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감독님의 약간 보충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 네, 뭐지? 일단 좋은 배우님들을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다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농담이고요. 네. 뭐가 농담이라는 네. 사실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저도 약간 생각이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쓰기는 하는데 이제 그걸 처음에 말씀 안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정이랑 유정이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엄마를 생각할 때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냄새 같은 건 난다라고 하면서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영화에 나오는 죽어서 나온 아이를 보고 나서 엄청 모성애 같은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이 논리로 납득할 수는 조금 애매한 이야기 같기는 한데 제 고등학교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은 좀 요즘에는 중2병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좀 되게 충동적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질문해 주신 관객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뜻 봤는데 교복 입고 오신 거예요? 네, 학교 끝나고 또 영화를 보러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여기 두 번째 줄에 손들어 주셨거든요. 이쪽에. 홍은도 배우님이 말한 것처럼 남성성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감독님이라면 그 전의 상황을 뭔가 생각해두고 쓰신 게 있는지, 또 배우분들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뭔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한 1년 반 정도 고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쓰고 그 중간에 한 번쯤은 이제 이렇게 누구와 어쩌다가 왜 됐는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디벨롭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써놓고 보니까 또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긴 했었고, 근데 좀 삭제를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은 어떠세요? 세 분 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유정이는 그 닥쳐진 상황들을 수습하는 게 또 부재 중인 남성성에 대해서 떠오를 만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납골당에 갔을 때 나오던 나레이션에서 이제 기정이한테 썼던 편지에서 엄마를 어떻게 잃게 됐는지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는 또 설명되지는 않지만 저도 아마 감독님하고 비슷한 결로 그걸 쓸 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아빠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기정이에게 벌어진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를 시키거나 그랬던 적은 유정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정이는 어땠을까요, 하은 배우님? 어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면서는 다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정과 기정의 관계, 언니와 동생의 관계라고 딱 줄기를 보고 들어가게 돼서, 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네, 희진이는 어땠을까요, 이경 배우님? 희진이가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임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상대방이 떠오르게 될 텐데,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별다른 그렇게 정말 구체적인 상황이나 뭔가 스토리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저 그 대상이 있었다라는 정도였고, 어떻게 보면 그걸 겪은 희진이의 상태, 희진이의 마음을 중점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가 왜 어떻게보다는 앞으로 제가 희진이가 펼쳐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별다른 더 필요한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근데 사실 유정이가 또 희진이한테 혹시 기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남자친구라던가 라는 말을 하는데 희진이한테 혼나거든요. 누구랑 그랬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근데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한 부재를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해요? 기정이 단 거 안 좋아해요? 이러고 가버리니까 순간 그러네? 그럼 나는 동생에 대해서 왜 몰랐지에 확 이제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을 가기 전에 일단 내가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동생은 왜 지금 나에게조차 입을 못 여는가, 그런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때까지 유정이가 미친 듯이 돌진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야지 기정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딱 희진을 만나는 순간에 제동이 걸리는. 그래서 영화가 완전히 방향을 틀거든요. 만약에 한 번 더 작품을 보게 되신다면은 이 영화를 추적극이 아닌 장르로 보게 되시면은 세 분 배우님들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수 배우님, 혹시 이 세 명의 캐릭터 다 너무 쉽지 않은 마음이 복잡한 캐릭터들이지만 젠더 프리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연기로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어떤 캐릭터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다 어려워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 배우분들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감독님 만났을 때도 이거 얼마나 몇 달 동안 찍었냐 이런 말을 물어봤었고, 예. 왜냐면 이게 대사도 뭐 유정은 대사가 많고 뭐 기정하고 뭐 희진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당장 내일 축병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네. 이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말은 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제가 너무 잘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도 한 번 더 다시 봤을 때 그게 느껴졌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어떤 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할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관객으로 근데 저도 윤수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그 캐릭터들의 백스토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좋게. 근데 이분들은 일단 이제 제가 그래도 감독인데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만약에 작업을 다른 거 여러 개도 하셨을 텐데 그 언니 유정 같이 좀 그 감독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아서 백스토리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아요라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좀 그러면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그냥 전 대체로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그냥 딥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합니다. 딥하게 하면 오히려 잘 안 나오기 편하게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그 현장에서 그 분위기랑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상상하면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네, 제일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굉장히 잘 봤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 약간 어떤 사실에서 시작해서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 구조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사실 그냥 그 사실을 바라보는 눈 관점이 좀 달라졌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지 않은 아직 죽은 아이가 태어난 것과 그렇지 않은 관에 뭔가 약간 그냥 사람들이 어떤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 사실을 보는 눈이 달라진 채로 영화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걸 좀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런 관점을 영화에 담으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감독님이 영화를 제작하실 때 어떤 사실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그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관해서 영화에 담으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또 사실과 진실의 어떤 차이를 말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다행히 생각이 났어. 네. 저는 사실 이 희진이랑 기정이 그 두 캐릭터가 등장하잖아요. 영화 속에. 누가 이런 일을 직접 하고 어떤 친구가 직접적으로 겪었는지는 또 영화에는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그랬든 저 친구가 그랬든 그게 그렇게 그 영화의 큰 맥락의 차이를 줄 만큼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용기를 가졌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어른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사회를 좀 더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가까이 동생이든 동생 친구가 됐든 내가 충분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낼 수도 있었던 친구들을 내가 진짜 알고 있을까라는 그거를 좀 관객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실이나 진실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그거에 이렇게 매몰돼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 누가 겪었든 우리는 같은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좀 정말 진심으로 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작업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혹시 대답이 이렇게 되셨는지? 네, 답변이 되셨.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다른 관객분 좀 뒤쪽에도 있는데 혹시 질문 주실 분 중에 나는 남윤수 배우님의 너무 큰 팬이다. 그래서 그걸 잘 섞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 네, 정중앙에 앉으신 분 한번 얼마나 균형감 있게 해주실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족 간에 꼭 소통을 하고 지내야 하는지, 서로 긴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윤수 배우님 가족끼리 굉장히 친하시고 돈독하시니까 어떤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삼형제고 저 막내고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혼자 밥 차려 먹고 가족이랑 뭐 학교 끝나고 오면 그냥 고등학교 때는 좀 멀리 다녀가지고 바로 와서 잠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연락 오면 뭐 이틀 뒤에 답장하거나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렇게 서먹서먹했어요 원래는. 근데 성인이 되면서 조금 더 가족과 조금 친해진 이유가 제가 이번에 그 수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좀 뭔가 가족과 돈독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가족과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삼형제의 자랑인데 좀 이게 실제로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도 형이 뭐 좋아하는지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느꼈어요. 아 나도 가족에게 좀 더 관심을 갖자 그러면서 이거 보고 나서 연락을 한 번 했었거든요. 아빠한테 뭐 하냐고. 그래서 참으로 이 영화가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고 선택권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관객분이 되게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올해 그 남윤수 배우님 선보였던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도 가족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절절하게 느꼈을 우리 유정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GV 때 질문을 받으면서도 꼭 가족들에게 모든 걸 오픈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내렸던 결론은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동생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 도움이 되는 언니가 되고 싶다면 평소에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유정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동안 유정이 때문에 기정이가 이렇게 됐다거나 뭐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워졌다거나 하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각자가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다가 어떤 부작용을 맞이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좀 잘 의지를 하고 있나? 나는 혼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가끔 돌아볼 때 조금은 외롭지는 않나?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라면 우리는 좀 건강하게 좋은 소통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로 길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뭐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되셨을지 갑자기 너무 혼자 진지. 네, 그 투표하실 때 우리 예영 배우님께 한 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원희유정 속의 고영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희는 정말 시간을 거치면서 사랑들을 만났지만 제대로 된 사랑도 만나지 못해서 더 힘든 친구들이 하은이랑 희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서 하은이 어떠세요? 하은이래. 기정이 어떠세요? 네, 하은이 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우님. 저도 뭐 가족들이랑 꼭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서로 간에 마음속에 빼내고 싶은 돌멩이가 있다면 그거는 서로 잘 빼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등장하지 않아서 더 전사를 궁금하게 하는 희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또 되게 집안에서 막내고 오빠가 있고 그래서 오빠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제 또래 친구들보다 좀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하면 잘할수록 엄마랑 뭔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네? 라는 생각을 언뜻 생각이 들면서 자면서 막 눈물 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싸우는 사람은 엄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평생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다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든 싫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족분들과 사랑도 나누고 같이 싸워도 보고 미움도 하면서 그 감정을 배워가는 게 인생 속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어떠세요? 근데 저도 사실 가족은 제가 선택한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상강고른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근데 연희유정을 통해서 관객분들이랑 함께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가족을 알고 있냐라기보다는 그게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저 어느 날 영화 보고 나서 저랑 30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 어렸을 때 꿈이 뭐지? 뭐 어머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영화를 통해서 막 엄청난 거를 막 관객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주변 지인들로 떠올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이쪽에 사이드에 계신 분 드릴게요. 네, 손을 한 번만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네, 맞으세요 본인. 네, 까만 옷 입으신 관객분. 네. 네, 맞으세요. 저는 예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라서 병원에서 간호 선생님들 되게 많이 봤는데 예영 배우님 연기하시는 게 정말 그 말투나 표정 같은 게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역할 준비하셨는지 또 참고하는 레퍼런스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간호사라서 따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이미 일단 저희가 무슨 모르겠어요. 뉴스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간호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지를 은연중에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들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간호사로서 연기에 임할 때는 옆에 간호사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문적인 뭔가 연기를 해야 할 때 좀 어색하거나 좀 갸우뚱하게 되면 꼭 말씀을 하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사실 유정이가 연기를 할 때는 그렇게 좀 전문적일 때 빼고는 기정이의 일로 이미 되게 피폐해지고 점점
뭔가 삭막해지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게 좀 또 간호사분들의 그런 노고와 같이 좀 잘 맞물렸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유정의 직업이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됐을 거예요. 뭐 병원에 계셔 보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는 병원에 있는 내내 누구를 뜬 눈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집에서 누군가를 지키는 일에 더 힘이 드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아마 제 생각에 감독님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유정의 직업을 간호사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쓰셨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 직업 설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근데 너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처음부터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공간이 대학병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 섭외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제 중간에 바꿔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직업인데 나의 동생을 미처 내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아이러니함을 주고 싶어서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고수를 하고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편인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에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들도 맞닥뜨려야 되고 생각할수록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님들 세 분께 뭐가 제일 힘드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영 배우님 너무 다 힘들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지금도 소스라치기 싫게 힘들었다 뭐가 있을까요? 소스라치게 힘들었다라 사실 현장에서보다는 시나리오 얘기를 나눌 때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언니 유정을 찍으면서는 다른 작품들보다도 조금 더 예민하게 감정선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방향성이 아예 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이렇게 가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연기할 때도 뭔가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다른 단어를 써버리면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 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씬에도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감정선이 그래서 다른 작품들보다 현저히 애드립도 되게 없었고 그 뭔가 되게 켜켜이 쌓아나가려고 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가장 신경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편지는 이영 배우 직접 쓰신 편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은 배우님은 어떤 게 좀 어려우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기정이가 말을 많이 안 해서 기정이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좀 기정이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과는 다른 말을 내뱉기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내면을 잘 쌓아갈 수 있을까? 언니와의 또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사실 장면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어떻게 좀 더 세심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연기할 때보다 GV 하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셨죠? 네, 그럼요. 네. 이경 배우님 어떤 게 좀 힘드셨어요? 사실 연기할 때나 감독님이랑 이제 촬영 전에 얘기하면서 희진이를 만들어가고 시나리오에 가까워지는 작업들은 어려우면서도 재밌었어가지고 그냥 촬영하면서 춥고 졸렸다? 그게 조금 힘들었다? 그거 말고는 저는 희진이라는 캐릭터 자체에서 매력이 너무 넘쳐서 그걸 연기하기 위해서 제가 연습하고 알아갔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궁금한 게 더 생기셨을지 싶어서 윤수 배우님 질문 한 개 더 할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세 분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이 딥하니까 그 씬 하나하나 찍을 때 그 사전에 그런 감정을 잡고 있다 아니면 그 미리 그냥 염두에 두고 씬 들어가 평상시 이런 자유롭게 편하게 대화하다가 막 하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사전에 준비 감정선을 잡아놓고 연기를 하시는지 그 정도? 네, 이양 배우님부터. 언니 유정뿐만이 아니라 원래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 일단 리딩 때 얘기를 나누고 프리 과정에서 저희가 나눈 대화들을 그 현장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는 그 예시인데요. 그 프리 과정에서 다 같이 울타리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런 모양의 울타리를 찍을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안에 던져져서 좀 신나게 논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에 임하는 편인데 엄니유정은 울타리가 되게 좁고 직선으로 쭉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선택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 울타리가 부서질 것 같고 아니면 넘어가져 버릴 것 같고 그럼 누군가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그래도 언니유정 때도 그렇고 그 프리 과정의 시간을 좀 믿고 편하게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은 배우님. 저도 프리 과정에서 그 인물에 대해서 뭐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쭉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다 보면 현장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상대방이 주는 거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나오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 배우님. 저도 똑같이 뭔가 감독님이랑 이번에 작업하면서는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촬영 전에 정말 많이 만나면서 다른 배우들이랑도 같이 리딩하고 맞춰봤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단계 없이 바로바로 진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려운 부분들이라면 사실 희진이가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감정들이 꽤나 몇 번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촬영을 하게 돼서 뭔가 켜켜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감정이나 이런 친구를 다가갔으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됐을 텐데 뭔가 초반에 그런 감정씬을 찍다 보니까 되게 떨리고 긴장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또 그 현장에서 시간을 주셔서 좀 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하니까 그래도 잘 해내지 않았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미스 배우님? 네, 하나 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세 분도 다 감정씨 눈물 흘리는 씬을 찍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잡는지 왜냐면 이런 건 배우들은 스스로는 다 알지만 관객분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눈물씬을 찍어야 되니까 슬픈 생각을 할 거야. 이것도 있고 아니면 그 현장에 느껴지는데 하는 거 있는데 궁금합니다. 약간 연기 팁을 얻어가려고. 공감을 해보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영화에. 네. 그 정답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돼 있어도 또 안 흘릴 수도 있는 감정이 또 오답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흘려줘라고 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배우들이 약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눈물을 흘리려면 누가 죽는 걸 상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잘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프리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정이를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과정이 내가 마음이 아파야 관객분들이 볼 때도 유정이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텐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따라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해를 깊게 이해해보다 보면은 현장에서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고 순간 울컥하고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거치레로 하면은 확실히 몰입이 좀 감정 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울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계속 결국 기정이가 머릿속에 가득해야지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아 몰라 하고 하거든요. 아 몰라 그냥 해.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다시 하든가 하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막 비우고 그 고모한테 막 내지르는 씬도 대사가 되게 많은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난 지금 빨리 고모한테 하고 싶은 말을 던져라고 그냥 그 액션 뒤에 나오는 저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약간 장군님 같은 스타일이네요. 근데 몰라 이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특히 긴장되거나 미션이 갑자기 너무 많은 게 주어지면은 미리 준비를 그래 이걸 해내야 돼 알았어 준비를 해볼게 하는데 이제 촬영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몰라 그냥 해. 안 나오면 몰라 다시 해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은 배우님은 물론 그런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고 느껴지는 대로 또 그 인물의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말이 나한테 딱 닿았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경 배우님. 저는 그 현장감을 믿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주는 그 몰입감이 사실 저 혼자 그 안에서 연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에너지를 딱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뭔가 부담감보다는 지금 판 깔아주셨으니까 여기서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여기서 울어야 돼, 슬퍼야 돼, 뭐 이렇게 연기해야 돼라는 생각이 딱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집중이 뭔가 부담감이 생기면 어려울 만도 한데 저도 계속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얼마 정도 한 5분 끝났나요? 네, 이제 아쉽게도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수 배우님이 던져주신 질문 덕에 언니유정 속의 힘든 관계들이 어떻게 찬찬히 빌드업돼서 완성될 수 있었는지를 또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자리가 남윤수 배우님의 첫 번째 한국 영화 관객과에 대한 참여였다고 해요. 올해 또 찍은 작품이 있으시니까 내년에는 본인 작품으로 또 관객분들 극장에서 만날 날이 있을 거고 그때도 오늘 와주셨던 것 같은데 윤수 배우님 응원해 주시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로 감독님의 끝인사를 듣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씩 짧게 할까요? 그러면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하셔도 돼요. 저희 영화 재밌으셨다면 또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오늘 남윤수 배우님 덕분에 뭔가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다고 저희가 아마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덕분에 많이들 와주셔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발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남윤수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 네, 저도 언니유정 너무 재미있게 봤고 이게 와주신 분들 모두 이제 SNS,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거 한 번씩 이렇게 포스트 올려주시고 홍보 잘해주세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겨울밤이 무척 길잖아요. 돌아가셔서 대도시의 사랑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들, 배우님들 퇴장하시고 관객분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은 이쪽으로 퇴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양해 말씀 좀 드리자면 오늘 배우님들 사인은 조금 진행이 힘들 것 같아요.
같아요. 좀 아쉬우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나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해서 좀 조심해서